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옵션 지표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표는 고정 댓글에 링크를 남겨놨으니까 링크를 클릭해서 추가하셔도 되고요. 또는 트레이딩뷰 지표 추가하기를 통해서 추가하실 수 있어요. 검색어에 이렇게 검색어를 입력하면 지표 이름이 나오거든요. 지표를 이렇게 클릭을 해서 추가를 하시면 돼요. 클릭을 해서 추가할 때 두 번 클릭해서 추가를 하시면 이전 날짜의 옵션 값과 오늘 트레이딩할 날짜의 옵션 값을 설정해서 편하게 트레이딩을 할 수 있거든요. 제가 하나하나씩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지표를 추가하면 이렇게 설정을 눌러서 꼭 내가 오늘 트레이딩하는 날짜, 최신 날짜가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I라는 것은 인덱스라고 해서 스파이, QQQ 또는 선물, 나스닥 선물 지표 또는 S&P 500 선물 지표를 뜻하고요. 그걸 클릭하면 해당 옵션 거래 내역을 여기 거래값을 여기 화면에 표시하게 되고요. S는 스톡이라고 해서 주요 거래되는 종목은 S1에 들어있고요. 그 외에 나머지 종목들은 S2에 들어있어요. 종목이 어떤 게 들어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스크롤을 아래로 이렇게 쭉 내리게 되면 인덱스에 들어있는 종목, 그 다음에 테크, 세미컨덕트 이런 쪽에 들어있는 종목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S2를 선택하면 이런 아래에 있는 종목들의 옵션 값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날짜와 종목의 옵션을 선택을 한 다음에 트레이딩에 활용하시면 돼요. 저희는 일단 테슬라를 볼 거기 때문에 이 S1에 메이저 종목에 들어있는 테슬라를 봐보도록 할게요. 자, 날짜는 하나는 이전 날짜,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최신 날짜를 선택을 해놨고요. 제가 이미 선택을 다 해서 세팅을 마친 상태예요. 따라 하시는 분들은 영상을 잠깐 멈춰 놓고 세팅을 마친 다음에 영상을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새로운 옵션 값은 보통 이렇게 프리장 구간에서 제가 업데이트를 해드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날짜 값을 여기서 선택을 해서 최신 거래하는 날짜를 선택이 되어 있는지 잘 확인해서 거래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세팅을 일단 맞춰주세요. 그 다음에 자, 이 첫 번째 거는 제가 전날 옵션 값이라고 해놨고요. 여기 차트에다도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켰다가 껐다가 하면 어느 쪽에 옵션이 이동했는지 알 수 있겠죠. 물론 제가 글자로 써놨기 때문에 이 글자를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시간대에 지금 동그라미 표시한 이 시간대에 옵션 값을 이제 받아보실 텐데요. 그러면 이제 전날 옵션이 오늘 거래하는 날짜의 옵션 어떻게 움직였는지 확인을 먼저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관에서 또는 이제 전날 옵션 거래 내역을 통해서 이렇게 옵션의 지지 저항선이 이렇게 움직이게 돼요. 자, 옵션 지표에서 보면 이렇게 시가를 표시하는 시가 라인이 이렇게 거래가 시작이 되면 표시가 되게 돼 있어요. 저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들을 이렇게 시가, 주봉 시가 또는 당일 시가, 그 다음에 월봉 시가, 그 다음으로 옵션, 콜 옵션, 풋 옵션, 그 다음에 감마 스트라이크 등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을 보고 있어요. 이렇게 빨간색 선은 20일 이동평균선이고요. 점선으로 표시된 건 200일 이동평균선이에요. 50일 이동평균선도 중요하게 보고 있지만 저는 최대한 간단하게 트레이딩을 하기 위해서 20일 이동평균선과 200일 이동평균선을 주로 활용하고 있어요. 자, 옵션을 거래를 하게 되면 현물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자, 시장에서 옵션을 거래를 하게 되면 콜 옵션, 풋 옵션을 사거나 팔게 되는데요. 콜 옵션을 사게 되면 기관에서는 콜 옵션 한 계약을 매수자에게 팔게 돼요. 그러면 이 판 만큼 델타 값이라는 게 델타, 감마, 그 다음에 베가
또는 이제 IV라고 해서 변동성이 이렇게 오르고 내려가게 돼요. 이 값에 의해서 시스템은 자동적으로 자기 포지션에 대한 해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콜옵션을 매수를 하게 되면 콜옵션을 판 사람의 입장에서는 주식을 매수를 통해서 포지션 해칭을 하게 돼요. 물론 옵션 한 계약은 현물 100개의 양과 동일하지만 시간 가치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100배 레버리지는 아니고 대략적으로 60에서 70배에 해당하는 레버리지를 일으키게 돼요. 그럼 이 변동성을 억제하기 위해서 옵션을 매도한 사람은 주식을 매수해서 현물을 보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옵션 행사를 했을 때 이 현물을 기관에서 이제 행사자에게 넘겨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비싼 값에 가격이 계속 오르면 나는 비싼 값에 사서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미리 주식을 확보해서 저렴한 주식을 넘겨줌으로 해칭을 하게 돼요. 풋옵션도 마찬가지예요. 풋을 우리는 매수를 하지만 기관에서는 반대로 매도를 하게 되고요. 가격이 풋 아래로 내려갈 경우에 매도자 입장인 기관에서는 가격당 계속 손실을 보게 되거든요. 그럼 이 손실을 해칭을 하기 위해서 어떤 현상을 하게 되냐면 콜옵션과 반대로 주식을 팔아서 현금을 확보합니다. 그래서 매수자가 권리 행사를 했을 때 저렴하게 뭐 지금 현재 435에 있던 풋옵션이 매도를 했는데 가격이 430불에서 마감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매도자는 5불 곱하기 100개, 한 계약은 100개니까 500불에 대한 손실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걸 해칭하기 위해서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주식을 팔아요. 432, 뭐 431 이렇게 팔아요.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가격이 430에 마감이 됐다면 미리 팔아놓은 현금 차익으로 저렴하게 주식을 매수해서 이 사람에게 다시 포지션을 해칭을 하게 됩니다. 자, 네. 또 설명을 하게 되면 뭐 더 많은 내용이 있지만 간단하게 이런 원리로 가격이 콜옵션을 매수하거나 매도함으로 인해서 현물 시장에 이렇게 변화가 생기게 돼요. 그러면 자, 이 포지션을 이렇게 정해 놨으면 이제 이 가격대에서 지지와 저항이 발생하는 거를 이제 화면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물론 이게 오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차트를 돌려보고 또는 앞으로의 차트를 확인해 보면 시가 또는 주봉 시가, 콜옵션 이런 곳에서 지지와 저항이 수도 없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그냥 누가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이 가격대에 시스템 트레이딩이 발생하게 돼요. 아까와 같은 설명대로 콜옵션을 매수하거나 매도하거나 이런 곳에서 기관들의 입장에서는 새 가격 방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매도와 매수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는 시가는 또는 위아래로 갈 때 치열하게 가격 싸움이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이것도 중요하게 봐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콜옵션 450에 금요일 날 설정이 되어 있어서 이 가격대로 올라가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급격한 변동성으로 뉴스에 이벤트가 발생하면서 가격이 콜옵션을 뚫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게 되냐면 콜옵션을 매도한 기관의 입장에서는 주식을 사서 포지션을 해칭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저렴한 가격에 콜옵션 행사자에게 주식을 넘겨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격이 치솟을 때마다 매수세가 발생하면서 원래 움직이려고 했던 것보다 더 많은 가격 상승이 발생하게 돼요. 그리고 특정 가격에 도달하게 되면 매수했던 주식을 내다 팔면서 포지션 해칭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면 점점 코럴에 가까워지게 되고요. 코럴 아래로 밀리게 되면 더 많은 주식을 매도해서 포지션 해칭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감마, 스트라이크 값이나 볼라틸리티 또는 해지 월이라는 이런 곳에서
포지션 스위칭이 일어나게 돼요. 이렇게 계속 팔 수는 없거든요. 콜옵션 또 매수가 들어오면 주식을 사야 되기는 입장인데 보통은 이런 주요 라인에서 포지션 스위칭이 일어나는 편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감마까지 밀리지 않고 해치월이라는 볼에서 지지가 발생하고 이곳에서 방향 전환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콜옵션을 매도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가격을 방어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꼬리가 생긴 걸 볼 수가 있죠. 꼬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콜옵션 매도 세력이 가격 방어를 꾸준히 해왔다. 그렇지만 이게 뚫림으로 인해서 이제 두 번 뚫리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한 번 뚫렸고 포지션을 이제 해칭을 했고 다시 또 뚫리게 되므로 포지션을 또 다시 해칭을 해야 돼요. 이제는 가격이 지지를 받게 되었어요. 이 콜 옵션에서. 그렇다는 거는 이 콜 옵션 매도 세력이 더 이상 가격을 밑으로 밀 수 있는 자금이 떨어졌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더 이상 아래로 해칭을 하지 않고 매수로 해칭을 꾸준히 한 것을 이 가격 변화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꾸준히 매수를 통해서 가격을 방어를 해 주었다. 그렇다면 테슬라는 종가로 456달러 정도에 마감을 했는데요. 자, 이게 이렇게 보면 아무런 지지와 저항이 전혀 보이지 않지만 이 레버리지 특성상 테슬라는 TSLL 또는 TSLQ라는 레버리지 종목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옵션을 활용할 때 이렇게 가격이 콜옵션 위로 올라갈 경우 또는 지지와 저항이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활용을 하시면 되냐면 레버리지 종목의 옵션을 보면 도움이 많이 돼요. 제가 유튜브 게시판에 462 이상부터는 더 크게 올라가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얘기했던 지점은 바로 TSLL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TSLL에 어떤 상황이 나타났냐면, 자, 이렇게 제가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통 저는 레버리지 종목을 같이 표시를 해서 트레이딩을 하는 편이에요. 자, 이렇게 TSLL을 표시를 해보면 TSLL에 제가 주봉 시가는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주봉 시가에서 이렇게 꼬리가 달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꼬리가 달린 가격은 왼쪽 여기 보면 요 가격대예요. 물론 정확하게 뭐 어디 가격에서 저항을 맞는다라고 하긴 어렵겠지만 주봉 시가 이 가격대에서 크게 가격을 밀어낸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디까지 테슬라에서 지지가 나왔고 테슬라에서 지지가 나왔고 그래서 여기는 아무것도 없지만 반등이 나온 게 반등은 테슬라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이 옵션이 테슬라가 이렇게 중간에 붕 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상 옵션 세력들은 여기에다 가격을 맞춰놨어요. 여기. 장이 마감하고도 옵션 시장은 청산이 돌아가거든요. 다음 주, 즉 내일 월요일까지 청산이 물량이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손바뀜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주간 옵션은 특징이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장 외에서도 계속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딱 이 감마, 델타, 콜월에 가격이 멈춰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장이 마감하고 약간의 풀백이 있었지만 다시 또 원래 가격대로 회귀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가격이 테슬라에선 여기에 나타났고요. 아무것도 없지만 이 원인은 TSLL에서 가격 조정이 일어나면서 테슬라가 456달러, 즉 TSLL 기준으로 20달러에서 마감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이건 뭐 껴맞추기식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상황들이 거의 10번 트레이딩을 하게 되면 8번 이상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만큼 옵션 시장은 현물 시장보다 시장이 규모가 크고 이곳에서 시스템 트레이딩이 자주 일어나게 돼요. 기관에서 세팅해 놓은 자동 트레이딩 값에 의해서 현물 가격이 이렇게 조정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옵션 또는 파생 상품의 가격 변화를 같이 보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하나만 보게 되면은 지지와 저항을 잘 보기 힘들지만 이렇게 파생되어 있는 레버리지 상품을 같이 보게 되면 이해하기 어려웠던 가격 구간대를 어, 이렇게 딱 속 시원하게 명쾌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트레이딩 존재하고 또 여러 가지 이론이 존재하는데 오늘은 이렇게 지표 보는 방법과 어떻게 차트 세팅을 하고 다음날 트레이딩 준비를 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제 화면을 잘 보고 세팅을 하고 어떤 식으로 가격 변화가 일어나는지 먼저 차- 경험을 해본 다음에 신뢰도가 쌓이고 트레이딩의 경험이 쌓인 다음에 이 옵션 지표를 활용해서 내 포지션의 헤징과 또는 매수 매도를 잘 활용하게 되면은 좋은 가격에 어, 포트폴리오를 조절할 수도 있고요. 또는 위험 회피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뭐 저는 이제 옵션 설명이 제가 한 게 무조건 맞고 완벽하다고 보진 않습니다. 뭐 다른 더 좋은 의견이 있을 수도 있고요. 제가 경험한 걸 여러분에게 공유해 드리는 것이니 추가적인 의견이 있거나 또 다른 생각을 가진 분이 계신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또 공부해보고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제가 최대한 제가 아는 선에서 설명을 또 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뭐 이걸 통해서 뭐 옵션을 사고 팔아라 권장하는 건 아니지만 이 지표를 잘 활용하게 되면 갑자기 가격이 올라가는데 포모를 느끼지 않고 또 좋은 가격이 급락하는데 지지와 저항을 찾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때 옵션 지표를 보고 지지와 저항을 잘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손실을 좀 줄여서 포지션을 조절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제가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봤는데요. 주말 동안 영상을 보고 또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와 자료를 공유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